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출범 이후 소위 언론 개혁을 한다라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언론 적폐 청산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좌편향의 언론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좌편향된 언론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지금 현재 연합뉴스TV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YTN에 이어 연합뉴스도 민영화, KBS2와 MBC도 민영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YTN에 이어 연합뉴스TV도 민영화, 곧 KBS2, MBC 민영화도 가속도. 지금 현재 연합뉴스TV 내부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연합뉴스TV 노조가 성명을 냈으며 연합뉴스 민영화 소식이 터져나온 이후 연합뉴스TV 경영진들이 그야말로 대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언론 민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연합뉴스 관계자들이 충격적인 상황에 빠졌다라고 연합뉴스 내부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에 이어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도 민간 기업으로 바뀌면서 곧 연합뉴스TV 민영화가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인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인 울지학원과 유진 ENT 주식회사가 각각 주식회사 연합뉴스TV와 주식회사 YTN에 대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라며 이들 방송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나면 기존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국내 양대 보도 전문 채널이 모두 민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YTN의 민영화는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여서 예정된 절차였지만 연합뉴스TV의 민영화는 매우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것이어서 연합뉴스 노조에서는 방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17일 또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지학원은 최다액 출자자 승인을 받게 된다면 연합뉴스TV가 보도 전문 방송 채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며 공정성, 중립성, 공익성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지학원은 이어 소유와 경영 분리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연합뉴스TV를 조건부 재승인하면서 시정을 권고한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독보적인 보도 전문 채널로서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획 구조를 개선하고 연합뉴스TV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하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이며 컨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과 인력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지학원은 2011년 연합뉴스TV 출범 때부터 지분을 출자해 2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오래전부터 연합뉴스TV의 지분 확대를 시도해 오면서 연합뉴스TV에 적대감을 드러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울지학원이 이번에 연합뉴스TV를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이는 YTN에 이어 연합뉴스TV 민영화라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울지학원은 교육사업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연합뉴스TV는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설립한 사실상의 공영 언론으로 언론, 방송 분야에서 아무런 경험도 기술도 없는 민간 자본이 사익에 따라 휘둘릴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노조 지부는 울지학원은 교육사업으로 재정난이 심화한 상태라면서 연합뉴스TV를 노리는 이유가 바로 수익사업 확대이며, 울지학원이 장악한 연합뉴스TV의 미래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라며 연합뉴스TV 민영화 이후에 경영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 노조 지부는 이어 연합뉴스TV가 현재의 대표 보도 채널로 성장한 것은 양사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시너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울지가 경영권을 앗아간다면 그 결과는 파국이고 연합뉴스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울지학원은 연합뉴스TV는 2011년 개국 이후 현재까지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취약하다라며 그동안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연합뉴스에 전적으로 위전하는 종속 경영을 지속했고, 연합뉴스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회사로 기능해 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울지학원은 이어 연합뉴스TV는 한국의 대표적인 24시간 보도 채널이란 위상에 걸맞지 않게 해외 특파원과 지방 취재망이 엉망진창인데다가 주요 보직의 인사와 보도 기조 역시 연합뉴스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기형적인 운영을 지속해 왔다라며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도 전문 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빠른 민영화 움직임은 방송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의 하나로 현재 KBS2 TV와 MBC 민영화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BS2와 MBC에 대한 민영화를 빠르게 진척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KBS2와 MBC의 민영화는 기정사실로 되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창기부터 KBS와 MBC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도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그동안 만성적자였던 KBS2와 또 정치적 편향에 앞장섰던 KBS1 또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보도를 편향적으로 하는데 앞장섰던 MBC,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는 KBS2와 MBC의 민영화를 가장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미 YTN과 연합뉴스TV의 민영화, 이는 자초한 일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또 우리 국민들이 왜 KBS 수신료 거부하고 있겠나라며 그만큼 편향되었던 KBS2 또 KBS1의 보도 행태, 나아가 MBC도 우리 국민들의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고 MBC 민영화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며 스스로 함정을 판 MBC 민영화 그들이 자초한 결론이다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가 언론에 대한 편향적인 언론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YTN과 연합뉴스TV 민영화 이후 KBS2와 MBC 민영화 소식에 MBC 내부도 지금 장난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법 전문가며 또한 이 헌법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의 우리가 바람이 뭡니까? 이러한 좌편향된 언론들 뒤집어 엎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금 탄핵하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죠,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들 내각에 있는 수반들 무서워하지 말고 저 더불어 공산당을 닮은 좌편향 언론들과 좌편향 방송국들을 지금처럼 발칵 뒤집어 엎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YTN과 또 연합뉴스TV, KBS2, MBC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